앙리 4세가 그 간신히 탈출을 해서 내락에 도착을 해서 네.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닭스튜를 마음껏 먹었어요. 먹고 그다음에 정답! 네, 혜성 씨. 그 카트린 여왕이 카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강요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브릴리언트 하십니다. 아주 맞습니다. 개종이었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에 다시 자신의 종교인 신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전쟁을 치르던 신교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숙적에게 대항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숙적이 가는구나. 누구인지 볼까요? 예, 바로 가톨릭 강경파를 이끌던 앙리 드 기스입니다. 마고의 옛 연인 아니에요? 그렇죠. 앙리 4세의 기주공작은 아내인 마고의 옛 연인이자 대학살 당시에 신교의 군사 지도자인 콜리니 제독을 죽인 암살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주공작이 당시 가톨릭 세력을 이끌면서 프랑스 종교 전쟁을 지휘하던 강력한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앙리 4세로서는 이제 반드시 맞부딪혀야 할 숙적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앙리 4세는 먼저 파리를 탈출한 마고의 동생 알랑송 왕자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신교 간의 군대가 서로 맞붙게 되는데 이 시기 프랑스 상황이 어땠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는 소소한 전투들이 크게 표시된 곳들이 대형 전투가 일어난 곳입니다. 와, 거의 프랑스 전국에서 일어났네요. 이렇게 지루하게 내전이 계속되는 사이 앙리 4세는 가톨릭의 중심지인 파리 인근 지역까지 진출해서 승리를 거두며 왕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카트린 왕비가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직접 신교의 중심지인 네락을 찾습니다. 이렇게 잠시 전쟁이 멈추자 파리에 있던 마고는 네락으로 가서 2년 만에 남편과 재회하게 됩니다. 올리비아 씨, 네. 그 마고와 남편이 앙리 4세가 오랜만에 재회를 한 건데 그럼 이제 그 결혼 생활을 다시 뭐 원만하게 해보는 건가요? 마고 입장에서는 아기를 생겨야지 자기 그 그쵸, 뭐라고 해야 후사가 되나? 있어요. 네, 그쵸. 그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기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못 가진 거죠, 끝까지. 사실상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깨트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네락에서 파리로 갔는데 근데 파리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고의 오빠도 루브르 궁전에서 쫓아내고 앙리 4세는 아예 그냥 나는 이제 네 남편을 안 하겠다. 널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불행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추가돼요. 마고의 남동생인 알랑송 공작이 29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공작은 안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고가 되게 예뻐했잖아요. 이제 어머니인 카트린 디 메디치, 그 다음에 현재 왕인 앙리 3세, 그리고 마고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내인 알랑송의 죽음은 프랑스 종교전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왕자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펼쳐져요. 뭐였을까요? 당시 왕인 앙리 3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앙리 3세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야 되냐면 그쵸, 알론송. 알랑송이 이어야 되는데 알랑송이 먼저 죽었잖아요. 와, 큰일 났네. 그럼 누가 이어야 되지? 마고. 그런데 프랑스는 왕위 계승법상 여성은 왕위에 오르지 그럼 못합니다. 마고의 남편이 앙리 4세가 왕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혈통. 새롭게 떠오른 왕위 계승자는 바로 앙리 4세였습니다. 그는 왕위 혈통과 가장 가까운 부르봉 가문의 적통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는 뭐 안 좋았지만 엄연히 공주의 남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면
이 숙적인 기즈 공작 굉장히 난감해지겠는데요. 그렇죠. 기즈공작은 숙적인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프랑스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인 앙리 3세 역시도 가톨릭 국가인데 공식적으로 여기에 앙리 4세의 종교가 뭐였죠? 신교였죠. 신교도가 왕이 된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어림도 신교와 가톨릭 간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프랑스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또 다른 왕좌의 게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왕실의 앙리 3세, 가톨릭 강경파를 이끄는 앙리 드 기즈, 그리고 신교파의 우두머리인 앙리 4세.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목보대 했어요. 앙리. 예, 이름이 다 똑같이 앙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수, 세철수인데 삼철수. 자, 프랑스에서는 이를 그래서 세 앙리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점은 이제 프랑스 왕실과 기즈 공작은 큰 틀에서 이렇게 둘은 가톨릭 세력이지만 앙리 3세는 왕실을, 기즈 공작은 강경파를 내세워서 엄연히 각자의 권력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한텐 공통점이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그림에서 마고랑 관련돼 그렇죠. 있어요. 마고의 다 와이프. 오빠. 마고의 연인, 전애인, 마고의 남편. 현 남편입니다. 와. 자, 혜성 씨, 마고라면 네. 이 세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어떡해. 전 애인, 현 남편, 오빠? 여기서 혜성 씨의 정신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누구 편이에요? 그래도 일단 가족이니까. 앙리 선생 가족이에요, 뭐예요? 오빠. 오빠? 에이. 자, 마고가 선택한 건 자신의 옛 연인인 앙리 드 기즈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전 남친한테 간 거 아니야. 그것도 희한한 노선이네. 어떡해. 아니 그럼 왜 앙리 4세 보러 그 밑에까지 내라까지 간 거예요? 오빠인 앙리 3세와 남편 앙리 4세가 모두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그녀는 프랑스 남부의 아정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곳에 세력의 본거지를 구축하고 신교를 약탈하라고 명령하면서 신교파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고가 이렇게 기즈 공작의 편을 들자 분노한 사람은 바로 오빠인 앙리 3세였습니다. 그래서 앙리 3세는 마고를 포위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데 도망치던 마고는 결국 프랑스 윗송으로 도피했지만 1586년에 결국 붙잡혀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앙리 3세는 마고가 더 이상의 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윗송의 궁전에 아예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고는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전쟁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자, 세 앙리 중에 가톨릭 강경파를 이끄는 기즈 공작이 가장 먼저 우위에 섭니다. 기즈 공작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규모 가톨릭 동맹을 만드는데 여기에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북동부의 영주들이 대거 합세했고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도 동맹을 체결합니다. 필리핀 이제? 국내의 신교파를 무찌르기 위해서 가톨릭 국가인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즈 공작은 이렇게 강력해진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편을 들라며 이제 국왕인 앙리 3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잡아야지 뭐. 세력이 약한 앙리 3세는 등 떠밀리듯이 기즈 공작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로써 이제 프랑스 왕실의 군대도 기즈 공작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결정적으로 앙리 3세는 특히 신교의 존재를 인정해온 조약들을 모조리 파기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내에서 신교를 금지한다. 신교 성직자를 모두 추방한다. 6달 안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신교도들은 프랑스에서 모조리 추방한다. 신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즈는 교황의 지원을 얻는데도 성공합니다.
당시 교황인 식스투스 5세는 그래서 앙리 4세를 타락한 이단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프랑스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왕좌의 게임에서 앙리 4세는 가장 열세였습니다. 그는 기지 공작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결집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신교도 귀족들에게도 또 힘을 빌리게 됩니다. 결국 1587년 10월에 앙리 4세와 신교파 군대가 꾸트라라는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7,000명 규모의 카톨릭 군대가 전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앙리 4세 군대가 열세였기 때문에 계속 피해왔지만 이제는 정면 승부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재빠르게 전투 대응을 펼치죠. 앙리 4세는 비교적 탁 트인 초원을 이제 승부처로 삼은 후에 언덕 위에 군대를 동원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가톨릭 군대 지휘관들은 이제 무장한 중장갑 기사들을 내세워서 돌파하겠다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군대 기병대가 신교의 군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교 군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함정이다.